안녕하세요. 지수프라자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에서 재밌는 뉴스들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전통 금융업을 하고 있는 은행에서 가상화폐 관련 보관 업무를 실시하겠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건데요. 상당한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가상화폐 보관 업무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가상화폐는 투기 수단이며 위험이 크고 한동안 관심을 끌다 사라질 것이다 판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하려고 계좌를 오픈을 한다 해도 은행권에서는 다른 업무와 다르게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계좌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절차가 가상화폐 투자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 관련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만큼 금융권에서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위험, 투기 수단으로 판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가상화폐를 이끌고 있는 미국 시장의 전통 금융업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 시장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한국은 올 하반기부터 상장법인과 전문 투자자도 등록된 기업들은 법인 계좌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대략 3,500개 정도의 법인과 전문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장, 가상화폐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의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였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사들였거든요. 그 2020년도에는 주변에서 저 스트래티지는 조만간 망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상화폐의 화랑으로 인해서 대략 보유하고 있는 것이 48만 개, 가격으로 460억 달러 정도의 가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유통량의 2%로서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올 하반기부터 가상화폐 투자가 가능하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라서 상당히 바쁜 그룹이 형성됐습니다. 우선 먼저 은행권에서는 기업들이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나서 이를 보관, 관리해야 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금융업을 하고 있는 은행권에 보관 업무를 위탁할 것이다 해서 이와 같은 절차를 마련하기에 바쁘고, 금융당국에서는 이 업무 처리에 대한 가상화폐 보관 업무에 대한 절차 검토와 리스크 관리 모형 같은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쁜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투자 당사자들인 기업에서는 앞으로 가상화폐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 검토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죠. 미국 상원에서는 여러 가지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미국의 가상화폐 회사인 서클이나 비트코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도 은행업을 하겠어 하고 은행 라이센스를 금융당국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은행 허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국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고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고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은행이 망한다든지 하면은 이 영향력이 너무나 크게 사회에 미치기 때문에 은행 허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회사들이 은행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자 이제 전통 은행인 금융권에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US뱅크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수탁 업무를 시작하겠다 하고 밝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법률과 환경만 허락된다면 자기네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전통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기본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일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회사하고는 경쟁 면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미국 상원에서는 올 9월에 재밌는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를 통한 예금과 대출, 그리고 이에 따른 이자 수취와 이자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런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 가상화폐를 가지고 예금을 하고 대출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를 받는 그런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너무나 잦은 정책 변화와 변덕스러운 정책 때문에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720조 원 정도 증발했다고 해요. 트럼프 시대가 열리기 전에 3조 5,300억 달러에 해당됐었는데 현재는 3조 287억 달러 정도로 한 14% 정도 하락했다고 보여지죠. 하지만 트럼프 시대가 잦은 정책 변경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바람에 가상화폐 가격은 떨어졌지만 가상화폐가 우리 생활에 다가오는 그 속도는 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느낌입니다. 가상화폐 회사에서는 은행업을 하겠다고 하고 은행에서는 가상화폐 기술을 좀 차용해서 우리가 더 넓은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싶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조만간 우리도 가상화폐로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시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또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 정부처럼 정부가 신뢰성을 잃으면은 가상화폐 시장 자체도 신뢰를 잃기 마련이고 가격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의 확장을 무시하고 US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무의미한 시도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 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이 어떻게 가까워지고 있고 이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 생활이 빠른 속도로 변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